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계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춰설 위기입니다.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수출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거인들의 로고 주위에 붉은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문제입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인 상하이나 베이징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드는 뇌관은 바로 중국 서쪽 끝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터졌습니다. 신장에서 시작된 제재의 파동이 보이십니까? 이 파편들이 공급망을 타고 평택과 이천의 반도체 겟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떨고 있는 이유죠. 기술 패권, 제조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신장 이슈라는 모래사슬에 걸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보십시오. 매일 수만 톤의 반도체와 핵심 부품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오갑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실질적인 혈맥인 셈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중국은 거대한 생산기지이자 포기할 수 없는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와 한국산 반도체의 결합은 그동안 무적의 공식 같았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설계도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본 그 균열의 정체는 바로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암초입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신장 위구르입니다.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광활한 땅이 왜 우리 기업의 목줄을 쥐게 된 걸까요? 신장은 단순한 변방이 아닙니다. 중국이 사활을 거는 일대일로의 핵심 관문이자 서구권의 제재가 집중되는 인권과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이곳에서 터진 문제가 한국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도 위를 보십시오. 신장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집결하는 거대 터미널입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육상 실크로드, 그 심장부이자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교차로의 안정성이 곧 중국 경제의 심박수입니다. 여기가 요동치면 중국 전체의 물류와 에너지, 동맥에 부정맥이 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신장이라는 밸브가 갈등으로 인해 잠기게 되면 전력이 절실한 중국 동부 해안의 에너지 수급 게이지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들이 밀집한 동부 해안 공장들이 멈춥니다. 이건 단순한 중국 내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수출 전선의 셧다운을 의미합니다. 신장의 작은 균열이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전 세계 공급망 노드를 붉게 물들이는 지정학적 전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타격을 입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물류가 막히면 결국 기업의 돈줄이 마르게 됩니다. 바다 위에 멈춰선 저 컨테이너선들 안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칩을 간절히 기다리는 글로벌 완제품 부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지정학적 단층선의 붕괴라고 경고합니다. 이 단층선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저비용 고효율의 공급망 공식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신장은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태양광의 핵심인 폴리실리콘과 첨단 소재의 원료가 쏟아지는 원자재의 심장부입니다. 전 세계 산업의 혈액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흐름도를 보십시오. 신장의 원자재가 전 세계 태양광 패널과 스마트폰 공급망으로 어떻게 흡수되는지 말입니다. 결국 이곳의 혼란은 우리 수출 기업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결국 신장의 혼란은 단순히 강 건너 불 구경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심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나무 밑동에서 리스크라는 독버섯이 이미 소리 없이 싹을 틔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퍼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복잡한 중심부에 바로 신장이 있습니다. 자원, 인권,
그리고 미중 패권 다툼이라는 조각들이 공중에서 위태롭게 소용돌이 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유독 날카롭고 이질적인 조각이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내부 안보 리스크입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자 우리 기업들의 뒷덜미를 낚아챌 수 있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죠. 이 날카로운 조각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정교한 퍼즐판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순간 삼성과 SK가 쌓아온 효율성의 성벽은 밑바닥부터 뒤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부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신장을 촘촘히 덮고 있는 거대한 감시망, 그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어떻게 우리 투자자들과 대한민국 반도체의 숨통을 조여오는지 말입니다. 최근 중국의 내부 보안 데이터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통제 수위가 이미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죠. 중국 정부는 이른바 테러리즘과 분리주의라는 검은 그림자를 막기 위해 거대한 붉은 방패를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패가 점점 비대해지며 신장의 민간 경제구역과 물류 인프라까지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리스크가 통제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죠. 이러한 내부 통제는 곧바로 서방의 레이더에 걸려들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언론들의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지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유엔과 워싱턴의 정치 테이블 위에서 신장은 국제 분쟁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는 곧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거대한 무역 장벽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인권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과 브뤼셀의 책상 위에선 이미 제재라는 도장이 쉴 새 없이 찍히며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시작했죠.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신장 지역과 조금이라도 연루된 제품은 아예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거대한 규제의 장벽이 세워진 겁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 이건 악몽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어딘가에 신장산 원자재가 섞여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수출길이 꽉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금융시장의 반응입니다. ESG 평가에서 신장 리스크가 감지되는 순간 기업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글로벌 큰손들은 이미 백지수표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신장을 도려내지 못하면 투자 철회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신장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이나 원자재 한 줌이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섞여 들어가는 순간 그 제품은 전 세계 시장에서 오염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돋보기를 들고 잡듯이 뒤져도 피하기 힘든 정교한 그물망이죠. UFLPA는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글로벌 통관 시스템이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스캐닝하며 단위형 1%의 의심만으로도 위험 요소 발견 경고를 띄우고 수출기를 즉각 차단해버립니다. 자본은 공포보다 빠릅니다. ESG 등급 하락과 제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중국 내 생산시설을 둔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회수하는 차이나런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디커플링의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 비용과 시장 상실로 인한 손실액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수치입니다. 이 탈출 러시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공급망의 클린함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가혹한 시험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K반도체 기업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진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거인들이 지금 이 운명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죠. 왼쪽 길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14억 소비 시장이라는 황금빛 팻말이 유혹하죠. 포기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수익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길은 먹구름 투성입니다. 신장 인권 이슈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서방의 제재라는 번개가 사방에서 내리치고 있으니까요. 이제 분석가의 저울이 등장합니다. 한쪽엔 중국 내수 시장의 막대한 수익을, 다른 쪽엔 글로벌 규제와 공급망 배제라는 폭탄을 올려둡니다. 보십시오. 저울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이 마주한 생존을 건 극한의 딜레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중국은 단순히 공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수요, 우리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폰과 PC가 중국 전역에서 팔려나가던 황금기였죠. 하지만 이제 그 시장 위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깔리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고 없는 세무조사, 명확한 근거 없는 규제 폭탄, 신장 위구르 이슈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우리 기업가들을 직접 타격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부상한 키워드가 바로 프렌드쇼어링입니다. 효율성보다는 가치관과 안보를 공유하는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즉 탈중국의 신호탄인 셈이죠. 지금 우리 기업의 CEO들은 생사가 걸린 지도 위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동맹의 축으로 이동할 것인가, 그 고뇌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은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그 화려한 확장청사진 위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X자가 그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무게는 천근만근입니다. 중국 투자를 이대로 계속 확대할 것인가? 이 불확실성의 파도가 기업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공장을 해체해서라도 리스크가 적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 즉 프렌드 쇼어링을 향한 고통스러운 이사가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이미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입니다. 중국 땅에 묶인 수조 원의 자본은 거대한 자물쇠에 잠긴 채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향후 10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사를 가를 단 한 번의 도박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눈동자는 더 이상 베이징이나 상하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탈중국, 즉 디리스킹의 화살표가 선명해지고 있죠. 제4부, 새로운 생존의 터전, 중국을 빠져나온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남쪽을 향해 소리 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하이테크 단지, 인도의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젊은 노동력, 그곳의 새로운 생산 기지들이 황금빛으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해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 제2의 심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냉혹한 생존법이죠. 애플, 나이키 같은 글로벌 공룡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동남아로 그 축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기회의 땅 그 자체였습니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차트를 보며 삼성과 SK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은 가성비라는 달콤한 열매를 찾아 대륙으로 진격했죠. 그때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면은 컬러로 바뀌었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신장 위구르 이슈로 촉발된 공급망 봉쇄는 더 이상 수익률의 문제가 아닌 존폐의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들고 동남아로 기술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생존 매뉴얼입니다. 공급망 전문가들은 말하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파고를 막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함선이 미중 갈등의 찝찝한 파도를 뚫고 베트남 하이퐁과 인도노이다 항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묶였던 샌드위치 위기를 탈출하려는 필사의 항해입니다. 인도와 베트남에 세워진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에선 이미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장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야말로 우리 반도체와 수출 강국의 지위를 지켜낼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트남이나 인도가 내일 당장 중국을 100%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에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생존 문제입니다. 반도체는 단 1초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산업이죠. 하지만 신흥국의 불안정한 전력망과 끊긴 도로는 삼성과 SK가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입니다. 인건비는 저렴할지 몰라도 핵심 부품 수입 비용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숙련공 교육비까지 따져보면 계산기는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한쪽에는 수십 년간 구축된 중국의 촘촘한 공급망 생태계가, 다른 쪽에는 기회는 많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신흥시장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핵심은 올인이 아닌 리스크 헤징입니다. 중국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절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아가는 고난도의 줄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냉혹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한쪽에는 당장 공장을 옮기며 겪어야 할 막대한 매몰 비용, 즉 단기적 출혈이 있고, 다른 쪽에는 지정학적 지뢰밭을 벗어난 장기적 생존이 있습니다. 삼성과 SK에게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갈림길입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를 향한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의지를 넘어선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이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파트, 반도체 전쟁, 설계도 위에 그려진 보이지 않는 국경선.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웨이퍼가 왜 신장 위구르라는 정치적 이슈와 정밀하게 충돌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미세한 회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볼까요? 여기엔 단순한 전자의 흐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제조 기술, 미국의 원천 특허, 그리고 중국의 시장성이 혈관처럼 얽혀있는 지정학적 생태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거대한 회로망의 정점, 즉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은 미국입니다. 모든 반도체 설계의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과 IP를 장악하며 전체 공급망의 게임의 룰을 결정하고 있죠. 먼저 반도체라는 정밀한 식의 부품을 만드는 곳을 보시죠. 네덜란드의 ASML이나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들입니다. 이곳은 초미세 공정을 가능케 하는 눈과 도구를 공급하는 원천 기술의 성지입니다. 그 도구를 받아 실제 결과물을 뽑아내는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대만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포진한 이곳은 세계 반도체의 70% 이상을 찍어내는 거대한 글로벌 제조 기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조립과 패키징이라는 후공정을 담당하며 동시에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주는 거대한 블랙홀이자 최대 소비 시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설계는 미국, 장비는 유럽과 일본, 제조는 한국, 시장은 중국. 이 완벽한 톱니바퀴의 맞물림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IT 강국의 번영을 지탱해온 글로벌 밸류체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사슬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의 리스크가 붉은색 경고등을 켜면서 우리 기업들이 쌓아온 공급망 전체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신장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시스템 에러가 광섬유를 타고 역류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제조 라인이 있는 한국과 대만으로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밀려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공장 가동률 게이지가 곤두박질 칩니다. 현장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복구하려 사투를 벌이지만 이건 기계 고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족쇄죠. 반도체 공급망은 수만 개의 부품이 맞물린 정교한 시계탑과 같습니다. 신장 위구르라는 작은 톱니 하나가 리스크에 걸려 멈추자 거대한 전 세계 반도체 시계가 통째로 마비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효율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지정학적 충격에 취약한지 보십시오. 이제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가 된 겁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공포는 시장을 집어삼킵니다.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의 가치가 주식 차트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우리 지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대외 협력팀 책상 위에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갑니다. 이제 신장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인권 이야기가 아닌 우리 공장이 멈추느냐 마느냐의 생존 시나리오가 되었으니까요. 미국, 유럽 파트너들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24시간 이어집니다. 중국산 원자재 비중을 당장 줄일 수 있느냐는 압박 섞인 질문에 우리 CEO들은 단 1%의 대체지라도 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완벽한 세이프존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신장에서 시작된 균열은 결국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면으로 타격하며 방어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파트 6.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위험천만한 의존의 덫에 발을 들이게 된 걸까요? 그 비극적인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시간의 축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이 2000년대 초반을 가리킵니다. 당시 세계 경제의 유일한 바이블은 효율성이었습니다. 비용을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인권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뒷전이었던 황금기였죠.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가성비라는 단 하나의 가치에 미쳐있던 시절을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한국의 공정기술이 만나 악수하던 그 무역의 황금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의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건 얼마나 싸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는 철갑을 두른 안보의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전략가들은 정장이 아니라 방탄조끼를 입은 심정으로 출근합니다. 엑셀 차트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 지도를 분석하며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고 있죠. 보십시오. 국가들이 서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의 도구가 아닌 상대의 목을 죄는 무기가 되는 경제의 무기화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 견고해 보이던 공급망 인프라가 외부의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신장 위구르라는 거대한 해머가 우리 반도체 생태계를 때리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싸게 더만이라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폐기되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거물들도 이제 효율이라는 익숙한 길과 안보라는 낯선 가시밭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죠. 글로벌 공급망의 룰북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의 스펙보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묻는 도덕적 검열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헌법이 된 겁니다. 과거의 효율성에만 매몰되어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잊지 못한 기업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한순간에 박물관의 화석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신장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공급망 다변화라는 높은 허들을 넘는 호랑이 같은 민첩함이야말로 한국 반도체가 생존을 넘어 초격차를 유지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인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명운이 걸린 실존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들리십니까? 이건 단순한 경고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거함들이 마주한 공급망 단절이라는 전대미문의 적색 경보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으로 변합니다.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이 킹과 퀸을 움직이며 벌이는 이 수싸움에 우리 기업들의 핵심 생산 기지와 원자재 루트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더 이상 인권이나 정치적 올바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 노동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이고 잔혹한 비즈니스 생존 게임입니다. 보십시오. 체스판의 진동이 아래로 전달되며 지난 30년간 우리가 믿어온 효율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지각 자체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안보가 효율을 집어삼키는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던져진 주사위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룰레판 위를 구르고 있습니다. 신장발 변수라는 이 칩이 어디에 멈추느냐에 따라
K반도체의 10년 뒤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삼성과 SK 앞에 놓인 거대한 룰렛을 보십시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중국 내 현상 유지, 부분적 공급망 철수,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완전한 다변화죠. 수조 원의 설비 투자와 글로벌 점유율이 이 구슬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K반도체 경영진들의 마른 입술이 이 위기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도박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장 리스크라는 변수를 철저히 계산한 데이터 기반의 생존 전략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판 전체를 새로 짜는 전략적 전환, 즉 스트레이티직 피봇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정학적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일지라도 우리 기업들은 쇠빙선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그 날카로운 항해에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제 폭풍의 눈에서 벗어나 차가운 이성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주한 신장 위구르 리스크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고차 방정식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쏠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해법의 시작입니다. 광기 어린 진동을 멈추고 거대한 저울이 수평을 찾아갑니다. 안보와 경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양강 사이에서 한국만의 정교한 무게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과 글로벌 리스크 관리라는 방패의 조화,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가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진화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용주의적 외줄타기입니다. 유연하되 꺾이지 않는 전략. 그것이 격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결국 위기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요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걷는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K반도체의 초격차 리스크 관리를 증명할 역사적 여명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과 시청자 여러분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뒤흔드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시장의 이익을 위해 중국 내 공급망을 유지하며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글로벌 규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공급망 이전을 단행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삼성이나 SK 의사결정권자라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내일, 여러분의 댓글이 그 해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